네, 안녕하세요. 저는 BMW F750 GS 타고 있는 예전에 랩을 탔던 노안의 주인공 임철균입니다. 네, 씁쓸하네요. 작년 5월에 먼저 랩을로 시작했다가 지금 바꾼 지는 한 석 달 정도 됐습니다. 랩을 때도 동일했지만 친구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알아가고 그거를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들을 찾아서 결국 F750 GS로 정착한 것 같아요. 사실 좀 편안함에 포커싱 맞춰서 여러 가지 기종을 봤는데 이제 GS, 그러니까 어드벤처 계열들이 많이 주행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투어링 부분은 좀 금액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 차종들이 있었어요. 뭐 타이거 900도 그렇고 이제 F850 GS, 그 다음에 V-스트롬 이런 것들도 가격대가 뭐 그렇게 대동소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750을 구매한 첫 번째 이유가 일단은 높이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가 이제 850이랑 동일해요. 853cc인가. 그런데 이제 그 CC에 출력만 조금 낮춰놨다 보니까 이제 엔진 내구성부터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77마력이 발인인 저로서는 절대 부족한 출력도 아니고 이 금액대에 이제 이 엄청난 전자장비들, 소위 그러잖아요. BMW 타는 분들은 이제 내가 오토바이를 잘 타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부분들을 겨울에 타면서 10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제 노면길에서도 이제 뒷바퀴가 완전히 돌아버렸는데 잡아주더라고요. 그때 좀 감동했던 것 같고, 이제 F750이 어떻게 보면 GS 계열의 이제 310 다음으로 약간 막내급인 것 같은데 미들급에 이 정도 퍼포먼스 내는 차량이 금액 대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750이 비인기 종인 것도 많지만 사람들이 안 내놓는데요. 만족도가 높아서. 제 주변 분들도 그런 것 같고 저도 이 바이크는 좀 오래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이제 서스펜션이 굉장히 편안한데 고급 차량의 그 정도 느낌은 아니더라도 이제 바이크 치고는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F850을 사고 싶었어요. 조금 더 인기 기종이라고 알려지기도 했고 이제 좀 더 출력도 좋고, 다만 이제 발이 안 닿더라고요. 조상님의 겐세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리가 짧아서 발이 전혀 안 닿아서 750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750도 발이 안 닿더라고요. 까치발로. 그래서 이제 로우 시트로 하니까 조금 적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시트고 높이의 장점, 그 다음에 저한테는 조금 가분했어요. 좋은 출력, 그 다음에 되게 굉장히 많고 좋은 전자장비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은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850을 사지 왜 750을 샀냐 이런 얘기들도 좀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비인기 차종이라고 좀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직접 타본 사람으로서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이제 한번 찍어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850이랑 좀 비교가 되고, 850 같은 경우에 어드벤처 모델이 있는데 어드벤처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빵이라든지 이런 게 좀 큰 차이가 나는 게 뭐 굳이 꼽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왕복 한 100km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날씨가 엄청 따뜻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핸들 열선도 그렇고 적당한 스크린 이런 것들로 이제 100km 달리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다닌 것 같습니다. ESA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자 감응식으로 조절되는, 이제 1250GS부터는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고 한다면, 제 거는 물론 자동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한 주행, 그 다음에 모드별로 이제 이 서스펜션의 장력 조절, 이런 것들이 소위 약간 차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2년식 차량입니다. 스마트 키가 제가 알기로는 옵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 비용이 좀 들고, 그다음에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주년 모델이에요. 그래서 40주년 모델만 메인 스탠드가 달려 있고, 이런 소소한 것들에 좀 옵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기통이라고 해서 약간의 거침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레벨보다는 훨씬 진동도 적고 그다음에 주행질감은 전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킥시프트가 있는데 이게 다운시프트는 굉장히 잘 되는데 이제 업시프트는 고장난 줄 알았어요. 업시프트는 이제 한 4000rpm이 넘어가서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들. 지금 현재 좀 쌀쌀한 날씨여서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따뜻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BMW 차종이 아무래도 이제 보증 기간이 끝나면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타고 싶고 생각보다 차체가 조금 크기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한 느낌, 그 다음에 좀 안정감 있는 주행감 이런 걸 좀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3박스들을 달고 나니까 이제 레벨에서 느끼지 못했던 짐들을 적재를 하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투어를 다니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제 GS 계열이 이제 오프로드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오프로드용으로 적당한 차량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850과 다르게 도립식인가 적립식인가 원래 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프로드가 지금 이 750 모델은 그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오프로드를 타시거나 조금 더 다이내믹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상위 기종이라든지 다른 포지션의 바이크가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느꼈던 그 출퇴근하면서 이제 조금 민첩하게 컴팩트한 그런 뭐 커브라든지 이런 차종들을 추가하고 싶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변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기추 계획은 조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좀 할리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 바이크도 너무 멋있고 그 소리, 고동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할리 쪽 바이크, 특히 뭐 브레이크아웃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좀 봤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와이프까지도 텐덤으로 여행을 즐겨 한다고 한다면 골드윙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UGB가 다양한 항목이 있을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30몇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보험료가 제가 9년 무사고에다가 작년 보험을 연계를 해서 그런지 28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 차량을 이제 인수하자마자 모토라드에서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 점검을 받으니까 36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 8천에서 10,000km마다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일반 그냥 중형차 정도의 유지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자유로움과 이제 내 몸으로 만끽하는, 그러니까 저는 바이크를 타는 느낌보다는 제가 직접 그 도로를 뛰는 느낌이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이제 노면의 어떤 느낌들이라든지 불어오는 바람들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달려가면서 그 전에 차량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풍경들과 느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더 재밌게 잘 탔던 것 같아요. 사실 저처럼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용도 이런 거에 맞게 무리를 하시더라도 질르셔라. 그 전에 비용도 그렇고 좀 디자인만 봤던 제가 이제 레블을 구매했었을 때 레블도 물론 굉장히 좋은 차량이지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취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서 조금 무리되시더라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취향대로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작년에 찍었을 때가 33인데 올해 34이에요. 34이 맞나요? 네, 맞아요. 이거 제 댓글 저 34인데요. 생각보다 귀엽고 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동 그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가 없으면 이렇게 뜨네요. 예. 이게 지금 2칸 남았을 때 뜨는데, 네. 이때 한 80km 가니까 좀 그래도 넉넉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무래도 이 차량 장점이 서스펜션 조절인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낮은 단계로 해놨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시는 거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차가. 네, 다시 내려볼게요. 영상에는 잘 안 보일 텐데 오, 차 움직이네. 네,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요. 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노멀 시트, 제가 키 170인데 노멀 시트도 살짝 높아서 로우 시트 하고 가장 낮은 이제 서스펜션 설정하면 인양전양 탈만합니다. 이게 이제 한 단계 올린 거고요. 이게 한 단계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단계 올린 겁니다. 두 단계 올리면 제가 발이 안 닿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로 했을 때는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장점은 사실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그리고 750 너무 좋은 바이크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꿀렁꿀렁, 굉장히 꿀렁꿀렁해요. 또 하이빔도 차량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850이랑 CC가 똑같으니까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